모든 것은 사실상 우리 혼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은 혼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기록 극히 막힌 신비 3부 돼지와 이천 9번째를 하고 있어요. 창조기록의 3부입니다. 하늘 시리즈, 배 시리즈, 그 다음에 돼지 시리즈, 돼지와 이천. 자, 우리가 전에는 자주 이걸 했는데 요즘은 얼마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해서 다시 합니다. 해설을 곁들인 신한 줄거리. 필요해요. 보니까 클리어하게 정리할 게 있으면 제가 이걸 해요. 클리어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면 이걸 해요, 제가. 자, 우리 오늘 클리어하게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세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1. 제가 이 세 종류의 기독교는 영혼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믿음이란 미묘한 거거든. 그리고 속에 있는 것, 겉에 있는 게 다르고, 믿음이란 건 미묘한 거예요. 거기다가 영혼을 믿느냐, 영혼이란 그 대상 자체가 안 보이는 것이고, 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지 안 믿는지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종류의 기독교인. 1. 영혼을 믿는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 저 사람은 영혼을 믿는가, 저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런 사람. 둘째, 영혼이 있다니까 있는가 보다 하는 사람. 있다고 그래. 교회 가니까. 성경에도 있다고 써있고 그러니까 있는가 보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영혼을 확실히 체험하고 사는 사람. 이것은 신앙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혼이 있는 증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 영혼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믿음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진실이다. 성경에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써 있고 우리 삶의 주변에 영혼의 증거들도 곳곳에서 나타난다. 우리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성경의 증거를 찾는 데는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성경의 증거를 찾는 데는 과학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단지 믿음 하는 단지 믿음 페이스 단지 믿음 하는 무진실 노트루스 기독교. 진실과 상관없는 노트루스 기독교가 있어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무진실 기독교와 달리 우선 무엇보다 간절한 진실로서의 기독교를 간절히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간절히 그런 간절한 진실로서의 신앙을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학은 중요한 친구다. 과학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마 과학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과학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우리 과학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요. 과학은 우리를 근데 친구로 생각 안 해요. 친구로 생각하거나 말거나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과학이 우리를 싫어하더라도, 과학은 우리를 싫어해요. 과학이 우리를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과학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을 원한다면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과학이 알고 있는 것을 과학보다 더 잘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과학이 제일 잘 알아요. 뭐 더 잘할 게 있어. 과학자들은 관찰할 수 있는 일들을 관찰하고 여러 가지로 실험도 하고 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유전 문제도 그 중에 하나다. 유전 문제. 유전 문제도 그 중에 하나다. 과학은 유전에 대해서 우린 진실파기독교예요. 진실파기독교. 우리 진실파기독교. Truth Family of Christianity. 제가 만들었어요. 진실파기독교 우리. Truth Family of Christianity. 진실파 기독교에게 극히 중요한 두 가지 진실을 밝혀냈다. 과학이 유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극히 중요한 두 가지 진실을 밝혀냈어요. 우리 진실파 기독교에게. 그게 뭔가? 유전에 대해 과학이 알아낸 진실. 1. 유전에는 DN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머리 좋은 거, 얼굴 이쁜 거는 DNA가 아니다. 지난주에 있죠? 리첼 레원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증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민재 씨가 그거 보라고 내가 책을 사줬어요. 자, 아시겠죠? DNA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머리 좋은 거, 얼굴 이쁜 거는 DNA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조금 아래로 내려볼까요? 옳지. 지금부터 우리는 유전 문제에 있어서 과학과 상식과 성경 3자, 3파디스 과학과 상식과 성경 3파디스 3자가 협력해서 일하면 어떤 기막힌 결과가 나오는지 놀라운 예를 하나 보려고 한다. 과학과 상식과 성경 3자가. 그래서 과학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방금 본 이 리스트는 과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과학 잡지를 2가지를 구독했어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도 보고 있고. 제가 갈수록 과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과학은 근데 나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난 좋아해요. 짝사랑해요. 놀라운 일 하나 보려고 한다. 방금 본 이 리스트는 과학이 알아낸 것이다. 과학이 알아낸 거예요. 한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건 이쁜 엄마의 이쁜 딸, 머리 좋은 아빠의 머리 좋은 아들이다. 이쁘다는 건 원래 사투리는 아닐 거예요. 예쁘다고 하는 게 정식인데 언제 이쁘다고 하고 싶더라고요. 이쁜 엄마의 이쁜 딸, 머리 좋은 아빠의 머리 좋은 아들.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과학이 알아낸 진실에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진실을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 그 2가지를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겠습니다. 과학 진실, 상식 진실.
합했어요. 1. 유전에는 DN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머리 좋은 거, 얼굴 이쁜 거는 DNA가 아니다. 그럼 세 번째, 상식 진실은 뭘 말하고 있어요? 머리 좋은 거, 얼굴 이쁜 거는 유전된다. 머리 좋은 거, 얼굴 이쁜 거는 유전되는데 DNA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머리 좋은 거, 얼굴 이쁜 거는 부모에게서 유전되는 건 확실한데 머리 좋은 거, 얼굴 이쁜 거 같은 거는 DNA로는 유전되지 않는다. 이것을 얼른 보기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과학 진실과 상식 진실을 합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를 보겠습니다. 머리 좋은 거, 얼굴 이쁜 거는 DNA가 아니다. 머리 좋은 거, 얼굴 이쁜 거는 유전된다. 결론이 어떻게 나와? 머리 좋은 거, 얼굴 이쁜 거는 DNA가 아닌 다른 통로로 유전된다.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렇죠? DNA는 아닌데 유전은 돼. 그러니까 다른 통로, DNA 아닌 다른 통로로 유전된다. 과학과 상식이 협력한 결과 방금 본 것과 같은 진실이 나왔다. 이제 여기에다 성경이 알고 있는 진실까지 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아무도 몰랐던 이런 기막힌 진실이 튀어나온다. 여기다가 성경 진실을 합하면 놀라운 진실이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유전하는 일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다. 과학이 알아낸 진실과 상식이 알고 있는 진실을 합하고 거기다 다시 과학은 모르고 성경만이 알고 있는 진실을 합하면 놀랍게도 새로운 유전체계가 나오는 것이다. 새로운 유전체계가 나와요. 새로운 유전체계가. 진실파 기독교가 발견한 이 놀라운 진실을 보라. 과학 진실, 상식 진실, 성경 진실을 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1. 머리 좋은 거, 얼굴 예쁜 거는 DNA가 아닌 다른 통로로 유전된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2. 머리 좋은 거, 얼굴 예쁜 거 같은 거는 혼으로 유전된다. 머리 좋은 거, 얼굴 예쁜 거 같은 거는 혼으로 유전된다. 그런데 머리 좋은 거, 얼굴 이쁜 거 같은 거라는 게 뭐예요? 어? 뭐 하는 거? 이제 내가 27일 날 귀 약속했어요. 얼굴 예쁜 거, 머리 좋은 거 말고 더 많은 거. More and more.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같은 거라는 거. 유전되는 건 확실한데, 아무리 봐도 DNA로는 그런 게 유전된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게. 유전되는 건 확실한데 아무리 봐도 그 DNA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머리 좋은 거, 얼굴 예쁜 거 같은 거 대표하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것을 앞으로 줄여서,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머리, 조, 얼굴, 예.
모젓 원래 어째 말이 조금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은 발음하기 훨씬 좋아져요. 그 순서를 바꿨어요. 얼굴 예쁜 거, 머리 좋은 거 같은 거는 어뢰 모조. 어뢰 모조 하니까 꼭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어뢰 모조? 얼마나 좋아요. 어뢰 모조? 이걸 대표해서 부르는 말로 앞으로 쓰겠습니다. 길으니까. 자, 여기까지 오면 틀림없이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어요.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런데 어뢰 모조가 혼으로 유전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어뢰 모조가 뭔지는 알겠죠, 이제? 이 줄인 거예요. 어뢰 모조가 혼으로 유전된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권목사,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아서? 그런 사람 분명히 있죠. 근데 다 아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여기가 포커스예요.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의 구조를 지금 9번째 하고 있는데, 자꾸 길어져가지고 아마 12번, 13번까지 나갈 것 같아요. 사람의 구조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아마 몇 번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사람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얼마 전에 만든 도해입니다. 도해, 도표. 사람의 구조는 출생할 때, at birth, 출생할 때 영혼, 육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렇잖아. 영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부르고, 이건 육신입니다, 육은. 요거, 본의시예요, 본의시. 요 부분이 다 본의시하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나요. 요 부분이 영혼, 육은 가지고 태어나. 자, 우리 잘한 사람, 성장한 사람들과 비교해보세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지, 마음이. 애기는 마음이 없어요. 애기한테 무슨 마음이 있어요? 무슨 정신이 있어? 없어요, 애기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성장하면서 영혼에다가 영혼과 육 사이에 마음이 생겨나. 근데 마음은 원래 육신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머리에서 나오는 거. 그게 육신 부분에 속합니다. 이 부분이 acquired 된 거예요. 본의시한 게 아니고요. acquired 된 거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요 마음은. 자, 이렇게 커가면서 마음이 생겨나. 그 속에 영혼과 육체 사이에 마음이 생겨나요. 마음이 생겨나. 영혼과 육체 사이에. 그러니까 혼과 육체가 직접 접촉하는 게 아니고 인터페이스로서 마음이 생겨난다고요. 마음이 그 사이에 마음이 생겨나. 이 마음은 여러분 제가 용어를 가끔은 정신이라고 하고 더 깊은 말로 부를 때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심령, 사이키. 그러니까 용어 혼동은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민재 씨가 책 2번째 거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거기 보면 더 misuse of mind라고 나와요. 그 마인드가 정신이에요. 사이키. 같은 말입니다. 정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커가면서 이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 마음은 정신이라고도 부르고 심령이라고도 부르니까 용어의 혼동이 없으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설명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 발달 장애라는 게 있어요. IDD,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 IDD, 지적 발달 장애. 지적 발달 장애는 지적으로 어느 이상은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지적으로 발달이 어느 수준에 멈춰버린 거. 그 지적 발달 장애입니다. 사실 발달 장애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 발달 안 해요. 어느 수준 이상은 발달 안 해. 가령 13살짜리, 15살짜리 수준 이상은 발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 발달 장애는 제가 옛날부터 궁금해한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설명이 없던데 내가 며칠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 설명이 뭔가? 없어. 뭐냐? 지적 발달 장애 아들은 아주 경미한 경우는 아니지만 조금 심한 경우는 다들 몸이 이상하게 이렇게 뒤틀어져 있어요. 머리도 이렇게 돼 있고 입도 돌아가 있고. 내가 그걸 참 궁금하게 여겼어요. 아니 지적으로 발달이 늦어지는 건데 왜 육체가 이상하게 변모가 돼요? 왜 육체가 이상하게 변형이 돼? 내가 그 설명을 찾으려고 며칠 찾아본 적이 있어요. 한때. 끝내 못 찾았어요. 근데 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책인가 얼핏 지나가면서 딱 한마디 했더라고요. 지적 발달 장애가 있으면 얼굴 형태가 이상하게 변하기도 한다. 딱 한마디 있어. 왜 그렇다든가 그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무슨 설명이 있는가 하고 그냥 눈을 까지집도 하고 하다 집에 봤는데 없어요. 설명은. 딱 한마디예요. 그렇다. 얼굴 모양이 이상하게 변형된다. 그럼 왜 그런지 설명이 없어. 그런 부분이요. 바로 우리 과학과 성경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과학은 어디까지는 가요. 근데 그 이상은 못 가요. 그 이상은 못 가. 왜? 거기 그 설명을 가려면 이제 성경에 있는 영혼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영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못 가요. 거기 딱 막혀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거기서부터 과학이 거기까지 발견한 걸 가지고 우리 성경에 틀어 맞춰보면 쫙 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과학을 공부하라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과학을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파헤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머리가 남보다 유난히 좋은 거. 그건 DNA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남보다 유난히 좋은 거 DNA가 아니라면 머리의 지적 능력은 DNA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머리의 지적 능력은 DNA하고는 상관없어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그 DNA하고 상관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버드 대 생물학부 교수가. 그 유전학의 권인데 그 사람이.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적 능력은 마음의 일부예요. 지적 능력은 마음의 일부예요. 분명히 마음의 일부인데 아기가 태어날 때는 지적 능력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지적 능력은 마음의 일부인데 마음이 없으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는 지적 능력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자라면서 마음과 지적 능력이 생겨납니다. 자라면서 마음과 지적 능력이 생겨나요. 그런데도 후에 생겨난 마음, 지적 능력이 유전된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없는데, 마음과 지적 능력이 없는데 후에 생겨난 마음과 지적 능력이 부모에게서 유전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기 안에 무엇인가가 아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지적 능력을 갖도록 컨트롤하는 뭐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기는 마음도 없고 지적 능력 없이 태어나는데 그것이 성장하면서 지적 능력과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게 부모를 닮게 된다. 부모에게 유전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마음도 없고 지적 능력도 없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유전되느냐? 무언가 아기 안에 무언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컨트롤한다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옳잖아요. 그게 로지컬하잖아. 그런데 여기 이 중에서 이제 영혼, 육은 이 마음이 이제 마음이 후에 생겨난 마음에 이것을 영혼, 육은 처음부터 있었고 마음은 후에 생겨나는데 이 중에 영혼, 육 중에 무엇인가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여기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컨트롤 타워가 뭐냐? 영은 아니에요. 영은 생명이에요. 이런 디테일한지는 알아요. 영은 생명이에요. 그런 디테일한지는 안 해요. 그럼 혼이나 육인데 육에는 DNA가 있습니다. DNA가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과학이 DNA 안에는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 유전 역할은 없다. 머리가 좋아지는 건 DNA가 아니다. 육에 있는 DNA가 아니다. 그럼 남는 건 혼 하나뿐이에요. 혼을 통해서 부모에게 유전이, 혼과 혼을 통해서 부모에게서 유전이 돼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성장하는 것을, 지적 능력이 성장하는 걸 컨트롤한다. 그런 결론이 된다고요. 그죠? 네. 그렇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지적 발달 장애. 우리 다시 아까 설명한 지적 발달 장애 IDD예요. IDD를 생각해 봅시다. IDD는 지적 발달 장애는 부모에게서 혼을 통해서 유전이 돼가지고 그 혼이 마음이 성장하는 것을 통제하는데, 컨트롤하는데 왜 지적 발달 장애가 생길까요? 왜 지적 발달 장애가 생겨요? 혼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봐야 돼요? 굳이 부모의 혼에 지적 발달 장애가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잖아. 부모 지적 발달 장애 아닌데도 지적 발달 장애는 유전 안 돼요, 그건 유전 안 돼요. 이상하게도 그건 유전 안 돼요. 지적 발달 장애가 있어서 유전이 돼가지고 혼을 통해 유전돼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혼과 육 사이에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 연결 부분에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 연결 부분이 아주 미시하게, 아주 센시티브하게, 이렇게 델리키트하게, 이렇게 연결 부분이 상당히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그 연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혼과 육의 연결 부분에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래가지고 혼과 마음이 하나의 어떤 아주 델리키트한 커넥션을 만들게 되는데 그 연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면 지적 발달 장애가 일어나면서 육체도 함께 발달해 나가는데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적 발달 장애가 일어나면서 육체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육체가 이상하게 모양이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연결 부분의 문제입니다. 혼과 마음의 연결 부분에. 혼은 혼이고 마음은 마음이거든. 혼과 마음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혼은 혼이고 마음은 마음인데 그 연결 부분이 있는데 그 연결 부분이 잘못 연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지적 발달이 늦어지고 장애가 생기고 육체도 이상하게 변형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볼 때 부모의 혼이 자녀의 혼에게 유전돼 가지고 그 혼이 마음과 육체의 발달을 컨트롤해요. 마음과 육체의 발달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농구 선수의 부모가 농구 선수인데 자녀가 농구 선수가 되는 이런 것도 DNA를 통해서 유전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것도 혼을 통해서 유전되는 거예요. 혼을 통해서. 육체의 기능,
능력 이런 건 다 혼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걸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가 많이 없어져 버렸네. 이거 뭐가 많이 없어져 버렸네. 만든 게. 한번 거기 찾아보세요. 거기 혹시 없나? 한 두세 개가 없어져 버린.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끝은 내야지. 그러니까 아기의 마음과 육체가 발달돼 나가면서 그 마음과 육체가 기능이나 능력 면에서 부모를 닮도록 컨트롤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혼이다. 그래서 혼을 통해서 유전되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면 혼을 통해서 유전되는데 혼은 말이죠. 인간의 유전은 대부분이 혼을 통해 유전돼요. 대부분이 혼을 통해 유전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 본강 그게 혼을 통해 혼이고 그 한강의 색강들 그 DNA는 색강일 뿐이에요. 근데 과학은 DNA만 보면서 그게 유전의 전부인 양 하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리 좋은 거, 얼굴 이쁜 거, 이런 거 설명 안 돼. DNA 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은 큰 본강이 바로, 한강의 본강이 바로, 혼이고, 혼을 통한 유전이고, DNA를 통한 유전은 셋강일 뿐이에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를테면 혼과 혼을 통한 유전이라는 것은 리모트 히레디터리 원격 유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격 유전. 그러니까 DNA를 갖다가 부모 몸에서 DNA가 나와가지고 그걸 자식에게 주는 건 바로 직접 전달해 주는 거지만 이 혼은 원격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원격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 혼은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혼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혼과 혼을 통해서 유전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리모트 디스턴스예요. 디스턴스 유전이요. 리모트 유전이에요. 그 유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했지만 아기들은 분리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분리공포증. separation anxiety. 엄마를 떨어지면은 그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엄마를 찾아서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애기는. 예? 우리 저 한국에 살 때 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어떤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5살 먹은 녀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파트 살 때 내가 회사를 가는데 나 보면서 아침에 겨울이에요. 아침에 거기 내려왔더니 어떤 놈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 보니까 그 녀석이에요. 그 우리 아래층에 사는 애인데 빨가벗고 엄마! 엄마! 하고 있더라고요. 빨가벗고 그거 추운데 말이에요. 이야, 참 엄마가 없으니까 저렇게 그냥
보이는 게 없는가 봐. 야, 너 왜 그래? 막 추운데 빨리 들어가라, 방에. 안 들어요. 뭐, 아무것도 안 들리는가 봐. 이게 분리공포증이거든? 이 분리공포증이 어디서 오는가? 혼은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혼이. 그게, 그 강력한 연결. 그게 바로 혼과 혼을 통해서 유전되고 있는 증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가 발견한, 우리 진리파 기독교가 발견한, 이거 안 넘어갈까? 예. 유전 체계, 우리 기독교, 진실파 기독교가 발견한 유전 체계는 3단계로서 지난번에도 제가 좀 보여드렸어요. 6단계에서는 육체에 있는 DNA를 통해서 유전이 되고, 대부분의 여기서는 혼 단계, 수정난 때부터 사춘기 이전까지. 수정이 딱 되면요, 영혼이 들어와요. 수정이 딱 되면 영혼이 생겨나. 마치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같은 방법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수음을 불어 넣으시니까 아담이 생명됐다고 그랬어. 살아나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기가 수정이 돼서 일단 육신이 이제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되면은 영혼이 탁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수정된 때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되게 엄마를 무지무지하게 따릅니다. 엄마를 무지무지하게 따르고 가족을 무지무지하게 생각하고, 그게 바로 혼과 혼이 유전되고 있는 단계예요. 그게. 그다음 마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일단 아이들이 사춘기를 넘어가면은 부모 말 잘 안 들어먹어요. 잘 안 들어먹고, 그때는 마음과 마음으로 유전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짓을 애들이 보고 배우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녀를 학습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마음 단계에서 유전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근데 유전 체계는요, 더 넓은 걸로 저는 보여요. 이를테면은 혼은 부부가 오래 같이 살잖아요. 그 혼과 혼이 일종의 유전 체계를 이루게 돼. 그래가지고 오래 산 부부는 가만 보면 얼굴도 이상하게 닮아가요. 네? 얼굴도 닮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저 부부가 얼굴이 닮아갈까? 설명을 못해. 근데 혼과 혼의 연합이고 유전입니다. 일종의 유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여기서 통찰력을 발휘해서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통찰력을 발휘해서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요, 여기 우리 신정민 집사는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디자이너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기막힌 디자이너예요. 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디자이너예요. 기막힌 디자이너예요. 마음, 정신 또는 심령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아직 없어. 애들에게는 그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정신, 심령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정신, 심령이 없는 채로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건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예요. 그거. 마음이 없이 태어나는 거. 그게 신의 한 수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식이 머리가 커지면은 부모 말 안 들어먹는다고 어른들이 한탄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것도 좀 크더니, 머리가 크더니 영 말을 안 들어먹어요. 예? 그런 말을, 우리 선재 씨는 그런 말 안 듣게 하세요. 예? 머리가 크더니 말 안 들어먹어. 예? 그런 말을 듣는데, 그 커지는 머리라는 게 바로 마음, 정신,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 머리가 커진다는 말이 바로 마음, 정신, 심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애들은 마음이 생겨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벌써 남의 말은 안 듣기 시작해요.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벌써 우리 성우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지? 예. 하여튼 마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안 들어먹어요.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마음이란 건 원래 세상을 향해 있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기 쉽게 되어 있고, 따라서 마귀가 들어가기 쉬운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 마귀가 들어가기 쉬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마귀의 영향을 자꾸 받기 쉬운 게 사람 마음이에요. 만약 아기가 처음부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마음이 제멋대로 하려고 해서 혼을 통한 부모로부터 유전은 물 건너가요. 마음이 제멋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혼을 통해서 유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아기는 제멋대로 자라고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돼가요. 아기가. 혼을 통한 유전이 마음 때문에 안 되면은 아기는 제멋대로 자라고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돼갑니다. 혼과 혼을 통한 부모로부터의 유전이 아기의 성장 과정 동안 아기를 꽉 붙잡고, 아기의 성장 과정 동안은 부모와 아기의 혼을 통한 이 유전 과정이 아기를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의 큰 사랑이 아기를 꽉 붙들어서 혼을 통해 아기의 성장 과정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처음에는 없어요. 혼과 혼을 통해서 부모의 그 사랑이 아기를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래도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제멋대로 안 자라나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해 보이는 부모도 많아요. 사랑이 부족해 보이는 부모도 많지만 우리의 의무는 혼의 유전에서, 혼과 혼이 유전되는 데에서 이 사랑만으로 될까? 사랑만으로 될까? 부모의 혼에서 자식의 혼으로 유전되는데 이거 사랑만으로 될까? 여기를 보세요. 이게 없어져 버렸어.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1. 자녀는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잖아요. 자녀는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둘째, 부모는 자녀의 기초예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자녀는 부모를 기초로 해서, 부모가 기초예요, 기초.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베이시스예요. 부모는 자녀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세 번째, 자녀는 부모라는 기초 위에서, 파운데이션 위에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부모라는 파운데이션 위에서 쌓아져 올라가는 게 자녀예요. 만약 이게 그렇다면 이게 사랑만으로 되겠어요? 부모가 기초인데 사랑만으로 되겠어요? 부모의 혼이 바로 서야 돼요. 부모의 혼을 통해 유전되는데 이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혼이 바로 서야 돼.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혼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요. 혼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올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올바른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인생에도 꼭 문제가 생겨납니다. 꼭 문제가 생겨나요. 틀림없어요. 마치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님이 제 자녀를 몹시 사랑하지만 도둑질하는 혼에서 자녀가 무엇을 유전받겠어요? 자녀를 무지하게 사랑해. 그렇지만 그 부모의 혼이 도둑질하는 혼인데 그 도둑질하는 혼에서 자녀가 뭘 유전받겠어요? 사랑만으로 안 돼. 이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모는 믿어요. 그렇지만 자녀의 혼은 부모의 혼을 속속들이 알아요. 우리 부모는
말은 못해요. 애들이 알지는 못해. 마음으로 알지는 못해. 그러나 부모의 혼은 자식의 혼이 알아.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그렇게 진실된 건 아니고 그렇게 열심도 없구나. 자네 혼이 알아요. 혼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지 못한 부모의 혼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부모의 혼이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혼에서 자네가 뭘 유전받겠어요? 뭘 유전받아 거기서? 이런 부모에게서는 이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굳게 뿌리 박지 못하고 세상이란 파도치는 바다에서 한없이 흔들리는 처량한 조각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파도치는 바다에서 흔들리는 조각배, 처량한 조각배, 그거밖에 될 수가 없어요. 혼과 혼의 유전을 통해 자녀의 성장 과정을 부모가, 자,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혼과 혼의 유전을 통해서 자녀의 성장 과정을 부모가 꽉 붙들게 하시는 대신, 혼과 혼을 통해서 자녀의 성장 과정을 부모가 꽉 붙들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대신 하나님은 부모에게 엄청난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사실 엄청난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녀 교육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고 뭐 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부어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혼과 혼을 통해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유전되는 그 부모의 혼의 상태, 혼과 혼을 통해서 자녀에게로 유전되는 부모의 혼의 상태, 그 혼의 상태가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혼의 상태가 안 좋으면은 다른 모든 것이 좋아도, 사랑이 좋고 교육이 좋아도 자녀의 성장은 지장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래요? 혼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혼과 혼이 유전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 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혼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거라. 혼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주신 분 안에 우리의 혼이 바로 설 때 혼과 혼을 통한 유전은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혼이 바로 설 때만. 우리가 자녀를 깊이 사랑한다면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혼과 혼의 유전 문제와 그와 연관된 문제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오늘은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사무엘 선지의 아들들, 그들을 살펴보면 많은 진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혼과 혼의 유전과 관계된 여러 문제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거 이번 주에는 못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다 3주가 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몇 주 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 한 것과 이번 주 한 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포항에서 오기 시작하면은 제가 딱 이 두 부분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더 잘 정리라 해서 앞으로 다시 할 겁니다. 자, 우리 마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의 문제를 우리 요즘 새롭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유전은 혼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 이거를 새롭게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DNA만 잡고 있는데 DNA는 지엽적인 것이고 혼과 혼을 통한 유전이 그것이 큰 본줄거리라는 거. 우리 이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깨우치고 주님 안에서 우리 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